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 중독,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디톡스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일주일 지워보기도 하고, 중독이나 혹은 SNS의 폐해에 대한 책이나 다큐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도, 내 전두엽이 살살 녹는 걸 알면서도 이걸 놓을 수 없어서 다시 앱을 깔고 이거를 해봤던 경험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처지의 사람이더라고요. 제 직업 자체가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중이 큰 것은 유튜버라는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유튜버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생각의 흐름을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집 안에서도 간단히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SNS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떼놓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건강하게 소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SNS에 끌려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SNS가 나를 좀 끌고 다니려고 한다 하면은 약간 끊을 수 있는 그런 좀 자제력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 숙명으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를 조율하고 있는지 저의 관점에서 제가 쓰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SNS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SNS는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를 끊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떡볶이를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돼. 떡볶이는 단순당이야. 공칼로리야.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이야.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굉장히 좀 일리 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평생 떡볶이를 안 먹을 게 아니라면 차라리 떡볶이를 조금 먹는 연습을 해야지 떡볶이 자체를 끊으려고 하지 마. 나중에 입 터져서 떡볶이 더 먹을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SNS를 평생 안 할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제가 그냥 잠깐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지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건강한 수준으로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SNS에 그런 장점이 있는 측면들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내려놓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충족하고 있는 그런 SNS의 장점은요.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파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게 진짜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좀 팔로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이즈 매거진. 여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디에디트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디터 H님, 에디터 M님 그 계정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힙한 분들은 항상 이런 걸 하는구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있거나 혹은 어떤 팝업이나 재밌는 거 이런 걸 항상 이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힙스터 몇 명만 팔로우하고 지켜봐도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 거 위주로 좀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꾸린다라는 건데요. 사실 SNS는 내가 보는 것 말고도 나를 알리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도 제 그림을 올리지만 제 그림을 멈춰있는 상태, 즉 완성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은 인스타그램이 더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제 그림을 세팅해두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다른 비즈니스 창구가 된다는 건데요. 저는 저의 바이오를 비즈니스 연락을 잘 주실 수 있게끔 제가 해놨고 그리고 제가 어떤 강연이라든가 혹은 이벤트가 있을 때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좀 빠르고 직접적이고 또 많은 분들을 모객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잘 쓰기 위해서 SNS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홍보만 올리고 광고만 올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제 계정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일상적인 포스팅을 잘 올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저는 그냥 건강한 선에서는 좀 스토리 몇 개 보다가 내가 이걸 좀
집착해서 과도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삭제를 했다가 뭐 엄청 길게는 안 해도 돼요. 한 2, 3일 뒤에만 열어봐도 그때 또 새로운 정보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혹은 뭐 2, 3일 이런 거 안 하는 걸로는 큰일이 안 난다는 거를 알았고 오히려 SNS를 좀 지웠을 때 다른 일들을 더 많이 몰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깔린 리디북스 어플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제가 다른 걸로 또 뭔가 딴짓을 하는 걸 발견을 하면서 SNS 뭐 내가 원하는 거 몇 개만 하고 그런 필요 이상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지워야겠다라는 저만의 원칙이 생긴 다음부터는 좀 현명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지웁니다. 지금도 좀 지운 상태인데 지워도 지장이 없다는 경험을 해봐야 그 SNS에 대한 갈망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도 지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는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볼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숫자에 제가 집착을 하고 댓글에 집착을 할 때는 그것도 지웁니다. 근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어플들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시점은 내가 이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난 그럴 수 있다. 지금은 그만큼 건강해졌다라는 확신이 들면 다시 설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SNS의 장점, 내가 누리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SNS에 들어갔을 때 그것 위주로 보다 보면 알고리즘 자체도 그런 거 위주로 노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면 그런 트렌디한 기사나 뭐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 같은 게 먼저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 그림 올리고 뭐 이런 정도로만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현실에서 해야 하는 일에 가짓수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좀 좋은 방식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은 진짜 책보다도 어떤 대화가 더 낫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책에서도 그런 한 문장이라든가 뭐 하나의 배움만 있어도 그 책이 기능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화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대화를 할 때 핸드폰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신입생이었는데 그때 처음 친해지게 된 언니가 저를 앞에 두고 잠깐만 전화 왔어. 전화 좀 받고 올게 하더니 제 앞에서 30분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을걸요. 제가 이거 너무 인생에서 열받는 기억 베스트 5 안에 드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뭔가 앞에 사람을 두고 핸드폰을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다라는 게 머리에 강하게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핸드폰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 SNS를 많이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뭔가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출근길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출근길에 책을 한 권 들고 가거나 신문을 한 부 들고 가거나 그러면 확실히 핸드폰을 덜 보게 됩니다. 일단 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왔는데 뭐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신문의 경우 오늘 안 읽으면 내일은 진짜 읽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읽기도 했는데 아니면은 저는 인스타그램 어플 자체를 지우고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다가 제가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SNS를 할 시간에 할 다른 것을 마련해 놓으면 그리고 그게 나의 흥미를 뭔가 충분히 끌 수 있다면 그게 SNS를 좀 순차적으로 줄이는데 좀 효과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진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그냥 밥을 안 먹는 것보다는 내 몸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살이 덜 찌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간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뭐 식이섬유가 많거나 아니면 포만감을 주거나 단백질이 많거나 뭐 예를 들면 견과류라든가 뭐 블루베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막 추천하면서 사실 적당한 간식은 다이어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갈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견과류 같은 거는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그냥 줄여야겠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뭐 이런 거 안 할 자신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줄인 자리에 무엇을 할지 그 다른 대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밥을 덜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먹는 채소 양을 늘려서 포만감을 늘리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거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 건강한 수준으로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걸 줄인 다음에 다른 걸 대체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산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나를 너무 침체로 내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핸드폰이 많이 하고 싶어질 때 산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산책하면서 듣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꽤나 많은 책 같은 것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작가님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책을 듣는 게 굉장히 많은 어떤 좀 놓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책을 몇 번을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오히려 많은 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듣는 거 이런 걸로 우회해보는 거는 어떨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SNS를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